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2일 오전 11시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의료 대란은 해결 방법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 대란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아마 속으로 즐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돕는 척합니다만은 손을 뻗어가지고 윤석열을 늪에서 끌어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언론, 특히 조중동 중에서 특히 조선일보, 문화일보는 계속 윤석열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력합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을 했어야 되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골치 아픈 게 이겁니다. 문제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켜 놓고 해결할 수 없다 이겁니다. 불장난을 하다가 큰 불이 되어 가지고 집이 지금 화염에 휩싸였는데 그걸 끌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3년 동안 이 의료 대란과 함께 실험을 하다가는 임기 채우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러난 다음에는 앞에 의료 파탄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를 배출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의료 파탄 대통령을 만들어냅니까? 이런 가운데서 동아일보가 그나마 한국 언론 중에서는 아주 제정신을 간직하면서 뭔가 좋은 방안이 없을까 노력하는 언론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기고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필자는 이종철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입니다. 그런데 전직이 서울 삼성병원, 삼성서울병원 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도 지내시고 이런 분이 아마 자원해가지고 강남구 보건소장을 하시니까 남다른 경력에 아주 관심이 갑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꼭 읽어봤으면 합니다. 관료들이야 한번 저질러 놓은 걸 스스로 바꾸기 힘들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정원을 결정한 사람이니까 그분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의료계 위기, 선진국 사례 참고를 이종철 소장의 의료정책 톡톡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자는 얼마 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 일을 시작했다. 보건소장 부임 뒤 가장 먼저 살펴본 게 강남구에 개원한 진료 과목별 의원 현황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우선 강남구에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많은 약 2,000개의 의원이 있었다. 하지만 필수 진료과로 여겨지는 내과는 105곳, 외과는 84곳, 소아청소년과는 46곳, 산부인과는 123곳, 성형외과는 453곳, 피부과는 163곳이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강남 분위기를 대충 아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가 일반으로 개원한 상태였다.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가 일반으로 지금 개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건강보험료 의료 수가는 낮게 책정되어 있고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은 적은데 이를 보충한다며 이상한 형태의 실손보험이 등장해 생긴 현상이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 건강보험제도는 공보험, 사회보험, 사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다. 공보험을 대표하는 국가는 영국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국민보건의료서비스 NHS라는 단일 보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사회보험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국민이 수입 중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또 120여 개의 건강보험조합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 같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보험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보험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국민이 사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사는 형태인데 국가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모든 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함께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및 의사 인센티브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보험을 운영하던 국가는 사보험을, 사보험을 운영하던 국가는 공보험을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공공의료의 상징인 영국의 NHS는 어떤가? 현재 NHS는 파산 위기다. 초기에는 영국을 두고 의료의 천국이라고 했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진료비를 내지 않는다. 또 개인은 주치의가 있어 의료 자문을 받으며 의사 인력도 한국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현재는 수술을 위해 18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 진료가 무료인 동네 의원의 경우 진료 예약이 잘 안 되어 환자 4명에 1명꼴로 스스로 의료 처치를 하거나 약을 먹고 견딘다. 영국 의사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 호주, 캐나다로 이주하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의사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의사들은 준공무원 봉급제다가 보니까 개인 인센티브가 없다. 의사로서의 개인적 성취감이나 발전의 모멘텀이 없는 제도적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이른바 의료개혁이 결국은 영국의 이 실패한 영국을 모델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외국에서 벌써 의사를 수입해 가지고 통역 써야 안 되겠습니까? 한국 환자를 받는다. 이런 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다. 적은 의사 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국, 일본은 유럽 국가에 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매우 우수하다. 한국, 미국, 일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다. 무엇이 이런 성과를 냈을까? 한국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의료제도다. 미국도 환자에게 많은 시간을 쓸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이런 경쟁과 인센티브가 좋은 의료 품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지금 배 아파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적, 좌파적 이념을 깔고 의료대란을 일으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의료대란 일으키는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정치 이념을 분류할 때 저 왼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절대 보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자도 아닙니다. 완전히 계급적 시각으로. 지금 이 한국 의료대란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나서가지고 선동 언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의사 집단을 일종의 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급의 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입만 벌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논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라는 분의 실상입니다. 이런 경쟁과 인센티브가 좋은 의료 품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 논란으로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환자들이 더 많은 의료비를 내고도 더 긴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선다. 이게 핵심이죠. 윤석열의 이른바 의료개혁은 의료개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성공한다면은 영국 꼴이 난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이른바 의료개혁이 성공하면은 한국은 영국과 같은 의료천국이 아니라 의료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수술 받기 위해서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이거 한국 사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은 못하는 걸 잘하게 하는 게 개혁 아닙니까? 개혁은 개선 아닙니까?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 왜? 세계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세계 최고로 열심히 하는 의사들을 괴롭혀 가지고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개혁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직전에 2,000명 정원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국민의 힘을 참패시키더니 총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걸 껴안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간다는데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종착점은 2027년 대통령 선거일 것이고 그때는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